안녕하세요, GKS CAD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CAD를 한번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2D 끝나는 과정까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제가 지금 현장 인원들과 교육을 하는 그 자료 그대로 준비를 할 것이며, 이 자료는 제가 예습과 복습을 위한 자료로서 영상도 올리고 수업도 진행하는 방식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CAD를 처음 배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CAD로 전기 설계 쪽 현장 설계를 하시겠다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반에 강좌는 CAD가 위주가 되지만 중간중간에 전기에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교육계획안으로 준비를 한 거를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교육하기 전에 준비물로는 책을 구매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책에 형광펜으로 명령어만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CAD 노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책에 체크한 명령어만 한 페이지에 하나의 단어씩 적어 놓습니다. 형광펜은 사색으로 된 형광펜을 준비하시면 되고, 볼펜도 흑색, 적색, 청색 이렇게 세 가지로 총 7가지의 펜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지금 저는 처음 하시는 진짜 CAD의 CAD자도 모르시는 분들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리 진도를 나가시거나 이것을 제가 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가면 나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왜 그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우는 동안까지는 절대적으로 단축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CAD라는 것이 속성으로 많이 배우고 학원에서도 속성반이 따로 있지만 그 배움의 깊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명령어를 다 알고 내가 명령한 것에 대한 컴퓨터가 어떤 답변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 대화식으로 컴퓨터와 상호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토캐드 기본 설정을 할 것입니다. 오토캐드 처음 실행 후에 필요한 요소만 남기고 화면을 최대한 사용할 것입니다. 옵션을 이용해서 편의 기능까지 맞춰 놓는 것까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열기, 저장, 닫기. 처음에 CAD 책을 처음에 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명령을 써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윈도우를 계속 사용하신다면 이제 어떤 단축키를 써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컨트롤 F4, Alt F4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화면을 크게 하기 위해서 스타트 탭은 삭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라인 그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이는 선 그림이죠. 선 그리는 방법도 그냥 L 치고 엔터 치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CAD라는 건 좌표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CAD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CAD에 대한 활용도가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맞물려서 크로스바의 윈도우 영역과 클로징 영역의 차이점, 이것은 객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우기까지 해서 한 편을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특성에 맞는 점 선택, 오스냅. 저는 이 오스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좌표와 오스냅, 이 두 가지는 제대로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해야 CAD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ND, MID, INT, QA, CN, PR, NOD, INS, NEA, 요 9가지가 CAD 12부터 저는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추가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이 다음에 추가로 나온 게 몇 가지 요소가 있지만 대체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 그리기, 서클. 기본적으로 원을 그리는 방법, 중심점에서 반전 또는 지름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그 다음 2P 옵션으로 원 그리기, 3P 옵션으로 원 그리기, 그 다음에 TTR 옵션. TTR이라는 것은 원의 접선과 접선, 원의 반지름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전기 쪽에서는 TTR을 사용을 해서 케이블 포솔도를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크, 원을 자르게 되면 반원이 생깁니다. 그 반원, 이 반원을 원의 호라고 합니다. 양 끝점을 이용해서 원호를 그리고 3P 옵션을 이용하여 원호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3P 옵션이라는 것은 세 점의 포인트 점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을 사용해서도 그리고 원의 길이, 원의 각도에 대해서도 원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트림은 선으로 된 모든 객체, 선, 원, 호, PL 라인 부분적으로 자르는 명령입니다. 객체 선택 옵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옵셋. 옵셋이라는 것은 선의 일정 간격으로 복사를 하되 그 선과 평형으로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도 원호도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합니다. 이때 중심이 되는 것은 같은 중심점, 센터 포인트가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동심원이 같은 원의 둘레가 바뀌는 원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밀러, 대칭으로 복사 또는 이동. 수직과 수평으로 대칭으로 복사를 할 수 있고 옵션을 해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 또는 원호를 이용한 대칭으로 복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익스텐드, 객체의 연장. 트림과는 반대 기능이죠. 트림이 선택된 객체를 기준으로 잘라내기를 한 것이라면 익스텐드는 선택된 객체 기준으로 선 또는 원호를 연장하여 붙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트림과 익스텐드 두 명령어를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레이, 다중복사. 이 어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처음에 12나 2012 버전 이하까지는
별도의 다이얼로그 박스를 만들지 않거나 두 개를 혼용해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2018 버전 이후 이때서부터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다이얼로그 박스로 나왔다가 요즘은 2020 버전 이상, 19 버전 이상은 그냥 명령행으로 배열이 나갑니다. 물론 리본으로 사용을 하면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명령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카피하고 무브, 캐드를 사용하게 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죠. 카피는 말 그대로 복사하는 것, 무브는 이동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 앞서 잠깐 언급했던 객체 선택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로테이트, 객체의 각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객체의 선택된 기준점을 중심으로 360도까지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조값을 활용을 해서 각도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스케일도 여러 선택된 객체의 크기를 줄이거나 크게 키고 싶고 줄이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조값을 사용해서 도면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는 A 사이즈 규격을 정리해서 우리가 도각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A1 사이즈라고 하면 제일 큰 용지죠. 그것을 반으로 접으면 A1, A1을 반으로 접으면 A2, A2를 반으로 접으면 A3, A3를 반으로 접으면 A4가 나옵니다. 그래서 A 사이즈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것입니다. 스트레치, 객체의 끝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끝점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끝점을 기준으로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조값을 활용하여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렛 챔퍼, 필렛하고 챔퍼는 기능이 같은데 필렛은 라운드 형태의 못따기를 하는 것이고 챔퍼는 각도를 주고 못따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선으로.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직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폴리곤, PL라인.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라인으로 하나씩 그렸다면 이것은 CAD에서 정확하게 면의 개수에 따라서 도형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PL라인에 대해서 PL라인은 활용도가 상당히 많지만 너무 많이 쓰거나 좀 활용을 많이 한다면 도면이 많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주요 부위에만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기타 명령으로 PL라인과 솔리드 도넛 이런 것을 하면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 타입, 라인 LT 스케일. 라인 타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선으로 하느냐, 점선으로 하느냐, 1.3선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표현 방식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인에 따른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 타입이 점선으로 했는데 LT 스케일이 맞지 않으면 그냥 도면에선 실선으로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좋게 만드는 기능이 LT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도면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체인지.
객체, 라인 타입, 색상, 레이어, 크기 등 변경이 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블럭 인서트, 블럭을 만들고 불러오고 하는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요거 끝나자마자 블록 끼기 익스플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을 쓸 수 있는 이제 설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등분에 대한 설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치는 보통 먹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쓰이고, 건축물에서는 조적과 콘크리트면, 그 다음에 묵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분이 아니다 맞다 라는 것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쓰기,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글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 글씨나 쓰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글씨 타입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정 회사의 글씨체를 썼을 때는 차후에 준공 후에라도 글씨 포인트로 인해서 저작권의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윈도우 지원 글씨체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M텍스트와 D텍스트가 있는데, M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한 2배 정도 늘고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D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양,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치수 그리는 것에 대한 설정,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린다기보다는 주요 요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치수를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인지, 수평으로 그릴지 수직으로 그릴지, 각도, 그 다음에 원호, 지름인지 반지름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릴 것이고, 치수에 대한 변수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그리기, 실질적인 작도 작업. 도각을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1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줄이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면에서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의 활용 방법. 이 활용 방법을 사용을 해서 확대 평면도도 만들고 부분 평면도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도면에 대해서 컴퓨터 사양에 따라 용량이 너무 큰 파일은 외부 참조로 해서 불러드리면 읽어드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외부 참조에 대한 활용법과 UCS를 활용한 도면 그리기, 그리고 출력하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도면에 관련돼서 작동하는 방법, 수배 전반 결선도에 대해서 계산법, 간단한 계산법과 배치, 구성,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건물의 전력 간선 개통도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등 전열 회로 검토, 동력분 전반 계산서 및 결선도 검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케이블 스케줄, 전압과 계산서와 상위 한 점,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수업은 지금 딱 3번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 영상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서 상황에 맞게끔 이 앞서 말씀드린 순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에 설명하는 것은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책을 준비하셨다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띠를 쭉 붙여놨죠. 잠깐 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그냥 넘기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명령어, 요 그림, 중요한 부분은 이 그림, 명령어 이렇게 쓴 거 이렇게 보시고 바로 띠지를 붙이고 이렇게 띠지를 붙이고 그림이 어떤 거가 있는지 이렇게 계속 훑어봅니다. 훑어보면서 이렇게 명령어 줄만 색깔을 다 칠하고 또 이렇게 또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모든 책을 다 그릴 것입니다. 밀러에 대해서 단어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몇 날 며칠 가다가 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요 라인만 명령어만 색깔을 칠하고 넘어가고 하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는 다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띠지를 다 하나씩 붙여놓고 잠시 후에 제가 노트도 보여드릴게요. 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처럼 그렇게 라인을 색깔을 다 칠했잖아요. 라인을 칠하고 노트 하나에 한 페이지 라인 쓰고 크로즈하고 언더 거기는 나오는 단어인데 처음에 배우실 때는 요거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이런 거 쭉 써놓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다 비워놓으라고 하는 것은 책하고는 다른 해석, 내가 이해한 대로 그림이 됐든 글씨가 됐든 여기다가 채워 넣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트 한 권 다이소 가면은 5,000원이면 사거든요. 이 5,000원짜리 사가지고 책을 하나 쓴다라는 생각으로 아끼지 말고 쭉쭉 넘기세요. 단어 하나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서클에 대한 거 기본 옵션 명령어만 이건 적어놨는데 이렇게 지금 쭉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적어 놓은 것도 좋습니다. 요거는 뭐 본인의 하기 나름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페이지 하나당 한 장씩 이게 쭉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해한 것을 좀 적어 놓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한 것이나 책을 보면서 이해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도면을 그려야겠다 뭐 이런 거 진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명령어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띠지 붙인 거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까지 작업하는데 앉아서 제가 독서실 가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이고요. 이제 업무 끝나고 일하면서 한다 그러면 빠르면 4일, 늦어도 일주일 사이에는 이 작업이 끝나 있어야 정상입니다. 어차피 캐드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를 내고 큰 다짐을 했다면 이왕이면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렇게 잘 적어놓고 안 보면 그거는
거의 이면지화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다 자기가 이해한 걸 쓰고 자기가 한다면 애착도 가고 무엇인가 했다라는 성취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힘들더라도 한 번쯤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아까워서라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 없게 마음다짐을 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막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그렇지만 이왕이면 꼼꼼하게 적어놓고 다시 한번 들춰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하면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다음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이것을 본다 그러면 시작하기가 싫어질 거예요. 먼저 책을 사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책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오토캐드라고 돼 있는 책 중에 그림이 많은 책을 추천드리고 특정 출판사 거는 언급하지 않고요. 일단은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든 명령어는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많이 각인돼 있고 두꺼운 글씨로 써 있는 그런 책, 아이콘으로 클릭해가지고 하는 것을 유도하는 책이라면 사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식이 많고 그림이 많은 그런 책을 사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준비가 되면 다음 영상을 보실 준비가 되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